자, 교과서에 5단원 제제 2 생각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창의력은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도 글쓴이지 설명문이야. 글의 제재가 글의 갈래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거 만들어낸다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기존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조합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든 로봇 가운데 스트라이더는 라는 로봇이 있다. 다리가 3개 달린 생체 모방형 로봇으로, 자, 생체 모방형이라면 실제 살아있는 거를 모방했다 이거지. 로봇이 대부분 그래. 너희 자동차 공장의 로봇 봐봐. 로봇 팔이 막 있는데 사람 관절을 모방했단 말이야. 이것도 생체 모방형이지. 자, 그 모양이 카메라 산발이를 닮았다. 그런데 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까? 뒤집어져서 굴러갈까? 뛰어오르며 이동할까? 옆으로 돌아가며 움직일까? 다리가 3개인 스트라이더는 두 다리 사이로 나머지 한 다리가 지나가면서 이동한다. 앞으로 넘어지면서 두 다리 사이로 한 다리가 움직이며 넘어지는 몸을 잡아주고 또 다른 한 다리가 나머지 두 다리로 쌓이면서 움직이는 신기한 방식이다. 아주 간단한 원리로 보이지만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이러한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대학원생 시절 나는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공원에 가곤 했다. 여느 날 여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 벤치에 앉아있는 한 아주머니가 여자아이의 머리를 따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날 나는 머리카락 2묶음 사이에 한 묶음을 넣고 다른 머리카락 2묶음 사이에 또 한 묶음을 넣어 닦는 모습을 보았다. 너희 머리 따본 적 있나? 없지. 그냥 옛날에 따본 거지. 이게 3개야. 봐봐. 머리를 3갈래로 이렇게 나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얘를 여기로 집어넣어. 여기로 집어넣으면은 요게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 갈래를 또 여기 얘를 또 가운데 집어넣어. 그럼 이렇게 생기지. 얘를 또 가운데 집어넣어.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 따은 게 쭉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대충 감 잡히지? 응. 자, 그때 보았던 머리카락 2묶음 사이에 한 묶음을 넣어 따내리던 것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로봇이 스트라이더다. 자, 전혀 관계없는 것들, 머리를 닦는 것과 로봇을 연결하는 창의적인 이동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로봇이 아닌 다른 것을 관찰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얻을 때가 많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창의력이란 아예 없는 거에서 뭔가 새로운 식당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건데 거기서 유에서 유가 나오는 거라고. 즉 기존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창의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거야. 넘어가서 12페이지. 자, 연결을 위해서는 연결할 기억들이 많아야 한다. 관계없는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서로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 창의력이라면 연결할 거리들을 뇌 속에 있는 정보와 자료이다. 뇌 속에 정보와 자료가 기억이 돼 있어야 돼. 따라서 창의력이 좋아지려면 제일 먼저 연결할 거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상 속의 경험, 지식, 소통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지 머리 뇌 속에 들어올 거 아니야.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이 보고 배우고 지식을 얻고 소통도 하고. 먼저 일상 속 경험, 예를 들어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경험해주는 여행은 여행 동그라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행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어서 여행은 여러 분야에서 창의성을 길러준다. 다음으로 지식 동그라미. 흔히 창의적인 사람들은 노력형이라기보다는 천재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창의력의 기본은 공부다. 책이나 강연, 그 밖에 많은 경로를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할 때마다 나만의 지식 창고에서 적절한 정보와 자료를 뽑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통.
공부도 마찬가지야. 쌤 이야기야 이거는. 공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식이 많다는 건 뭐야?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많이 본 거야. 많이 본 거. 아니면 반복해서 봤거나 자주 보고 많이 보고 또 보고 안 보더라도 본 거 생각하고 그게 많은 거야. 알겠지? 마지막으로 소통. 나는 철학, 역사,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과 자주 만난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나와 성향이나 감성이 달라서 신선한 인상을 받을 때가 많다. 사람들과의 이런 소통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데 도움을 받을 때가 자주 있다. 세 가지 기억해야 되겠네. 뭐였어?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소통. 넘어가서 13페이지. 일단 우리 정리하고 넘어갈 겸, 자 11페이지, 12페이지 요 5문제 먼저 풀어보자. 자 11페이지, 12페이지 문제 5페이지 먼저 풀고, (13번부터) (17번까지) 우리 앞서 읽었던 읽기의 방법, 종류, 요거 연관시켜서도 문제가 나오지 계속. 자, 다 풀었지? 그 졸리면 마셔. 그 카페인 음료야. 잠 깨는 거. 자, 쌤 다 불러줄게. 11페이지 13번에 2번, 14번에 머리를 닦는 모습에서 착안했기 때문에, 14번에 머리를 닦는 모습에서 착안했기 때문에, 12번에 12페이지 15번에 2번, 16번에 3번, 17번에 문답법, 묻고 답하고. 이것도 다른 걸로는 여기서는 문법법이라 외워놔. 근데 또 뭐 문학고가 아니더라도 자문자답이라고 해도 돼. 그렇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문답법이. 근데 문답법은 범위가 더 넓지. 자기 스스로가 묻고 답하고 할 수도 있고, 뭐 2명 이상의 화자가 서로 묻고 답하고도 문답법이 돼. 알겠지? 스스로 하는 거는 자문자답이고. 자, 넘어가서 13페이지 또 보자. 자, 소제목 반짝이는 눈, 호기심은 창의력의 시작이다. 포인트 뭐야? 호기심. 반짝이는 눈도 뭘 표현한 거야? 호기심을 표현한 거지. 사실 서로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은 창의력이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창의력이 솟아나도록 이끄는 시작점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호기심이라고 생각한다. 호기심은 뭔가에 대한 관심이지. 그치? 창의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세상 모든 어린아이 눈은 반짝거린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주 당연한 것을 묻기도 하는데 나는 그러한 질문들이 무척 재미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당연해 보이는 전제 조건을 한 번씩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는 아들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아빠, 저녁 시간이 되면 왜 어두워져? 해가 지기 때문이야. 해는 왜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큰 공을 가져오라고 한 뒤 그 공 위에 스마트폰으로 테이프를 붙이고 책상 위에 전등불을 켠 후 그 앞에서 공을 돌려가며 공 위에 스마트폰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 다음 아이에게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등의 움직임이 찍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점,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자전하면서 해가 뜨고 지는 까닭 등을 설명해 주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아이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준 것이다. 호기심은 자꾸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생겨나기 마련이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호기심을 잃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자. 넘어가서 자, 생각의 틀을 깨고 같은 것도 다르게 보자. 여러분이 친구들과 캠핑을 떠났다. 텐트 치고 잠시 놀러 나갔다 와보니 텐트는 온통 난장판이 되었고 땅에는 곰 발자국이 있다. 쫓아가면 곰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 발자국 따라갔다. 그런데 남쪽으로 10km를 쫓고 다시 동쪽으로 10km를 쫓고 또다시 북쪽으로 10km를 쫓았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여기서 질문, 이 곰의 색깔은 무엇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곰은 흰색이다. 지구상에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10km를 이동했을 때 제자리인 곳은 바로 북극이다. 자, 북극곰은 두말할 것 없이 흰색이다. 이 말은 뭐야? 이 말이죠, 말. 남쪽으로 갔는데 또 동쪽으로 갔어. 북쪽으로 가니까 또 삼각형으로 딱 만나지지, 그치? 자, 이 문제가 흥미로운 까닭은 바로 생각의 틀을 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3차원적인 위치에 표현할 때 보통 직계, 좌표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직교. 서로 만나는, 직각으로 만나는 거. 좌표계를 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직교, 좌표계로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그 예외적인 경우지. 그 대신 구좌표계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의 틀을 깨면 이 문제는 무척이나 쉽게 풀린다. 생각의 틀을 깨려면, 그래서 창의력을 키워가려면 고정관념의 틀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같은 사물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면 신기하고 독특한 로봇도 만들 수 있다. 기둥을 기어 올라가는 뱀 모양의 로봇, 다리와 바퀴의 장점을 합쳐 험난한 지역에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로봇, 아메바의 움직임을 차용해 만든 로봇, 뒤집어지는 동작을 이용해 만든 로봇, 전기가 아닌 화학 반응을 통해 움직이는 로봇 등 이 모두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생각의 틀을 깨지 않았다면 시도해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자, 문제 풀어보자. 18, 19, 20, 21. 글쓴이가 로봇공학자네. 문제네, 문제. 서술형 문제가 좀 쓸데없이 답안이 엄청 길게 나오는 거는 안 풀어도 되는데 단답형은 풀어서 그 어휘를, 그 정답을 새겨 놓는 것도 필요해. 객관식 문제 준비를 위해서는. 그리고 웬만한 단답형 주관식 문제는 다 풀어보고 답안도 좀 외워놓고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을 묻는 거니까.
자, 그럼 다 불러줄게. 13페이지 18번에 3번, 19번에 3번, 20번에 2번, 21번에 고정관념. 띄어쓰기 해야 돼. 그래서 이 어절이 되는 거지. 고정관념 왼쪽에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에 있지. 고정 띄우고 관념.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야. 문화적으로, 조직적으로.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 같이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질문할 거 13, 14 질문. 애매한 거. 맞췄어도 좀 애매한 거. 괜찮아 다? 넘어가. 자, 15페이지 같이 한번 보자. 자, 마지막 페이지. 생각의 기억과 정리, 메모하는 습관은 기본 중에 기본. 메모 동그라미. 자,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호기심을 갖고 생각의 틀을 깬 다음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 창의적인 결과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빠진 연결고리가 있다. 바로 기억과 정리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금세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또한 생각이 많아서 요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메모하는 습관, 요게 포인트네. 메모하는 습관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메모하기는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키는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 탄생한 생각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저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잠들기 직전이나 샤워를 할 때 혼자 산책을 하는 도중에도 종종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잠깐 사이에 잊히고 만다는 것이다. 잊어버려. 그래서 공책과 연필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메모를 해야 된다. 공책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종이 조각에라도 메모하는 것이 좋다. 메모를 한 뒤에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정리하고 컴퓨터에 저장해두면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즘에 이런 어플도 많지.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생각, 세상을 바꾸는 행동의 시작. 포인트는 세상 바꾸는 거래. 지금까지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살펴봤다. 그런데 과연 창의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동력, 그 힘의 원리는 뭘까? 또 문답법 사용했네. 질문하면서 나는 그것을 바로 인간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는데, 바꿔 말하자면 창의적인 생각이말로 세상을 바꾸는 행동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이 좋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한 뼘 더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문제 마무리해서 풀어보자. 22, 23, 24 세 문제. 자, 됐지? 선생님 다 불러주면 22번에 1번, 23번에 3번, 24번은 오른쪽 마지막 문단의 세 번째 줄. 세상을 띄우고 바꾸려는 띄우고 의지.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 자, 23번은 같이 한번 보자. 딴 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지. 많이 봤던 거고. 저기
1번 답 무용지물은 무용이잖아. 무용. 용자 동그라미 해봐. 이 용자가 쓸 용자야. 쓸모가 없다는 뜻이야. 쓸모가 없다는 뜻. 알겠지? 그래서 쓸모없는 사물이나 사람을 무용지물이라 그러는 거지. 쓸 용자. 우리가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거. 무불통지, 요건 지자를 동그라미 해봐. 이건 알지자야. 안다는 뜻이거든. 뭐야? 훤히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안다? 요런 의미 알겠지? 무불통지. 나머지는 뭐 됐고. 질문 22번 괜찮고. 자, 우리 또 넘어가서 자, 20페이지 한번 가보자. 20페이지. 20페이지. 요 우리 문제 풀어보자. 문제 풀면서 다치자. 자, 1번 20페이지 1번부터 17번까지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12분.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13분 풀어보자.